이런 사주는 이제 묘목만 지켜주면 되거든. 이걸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만 알면 돼. 그러면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다.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주를 풀어볼 사람은 장재현 의원 때문에 좀 또 시끌시끌하더라고요.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제가 장재현 의원도 한번 사주를 풀어본 적 있어요. 사실 윤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. 궁합은 되게 좋은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화토가 없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화토가 되게 많아서 어쨌든 공헌은 많이 했어요. 뭐 윤 대통령이 대선에 정치판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. 사실은 윤 대통령 위해서 많이 일도 했고.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윤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 출신이에요. 사실 정치를 잘 모르는, 뭐 지금이야 이제 학생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많이 배우고 계시지만은 처음에 인수위 때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. 인수위 때 이분이 장재원이가 비서실장을 했었어요. 근데 뭐 제가 그때 손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장재원한테 줄만 되면 다 된다. 그래서 손님한테 들은 얘기예요. 그래서 나는 이쪽 장재원하고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마 인사관이나 이제 행정 이런 쪽으로는 비서관으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. 물론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이 오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거짓말 안 해요. 그래서 인사가 참 엉망이 되겠구나. 그때 당시에 아마 산악회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추정이에요. 뭐 요번에 뭐 버스 뭐 90대인가요? 뭐 얘가 대절을 해갖고 이제 사상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하려고 세를 과시한 것 같은데 그 세를 과시하는 시기가 제가 얘기했었죠.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 하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쉽게 중진하고 이제 부딪힐 거다. 험지 출마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제 장재원 이게 가장 이제 뭐 윤핵관 하는데 윤핵관은 저 누가 이상한 놈이 하나 만들어낸 거고 도와준 사람이에요. 도와줬으면 쉽게 말해서 누릴 거 다 누렸어. 사실은 지금 한 2년 동안 뭐 진짜 추정이지만 산악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나 뭐 인사 이런 쪽을 잘 모를 때였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자기 사람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. 그래서 이 지지율이 크게 안 오른 점도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포효를 하고 있잖아요. 기독에서도 나는 사상을 위해서 할 거고 뭐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할 거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주에서는 성격은 조금 욱하는 건 있어요. 이 사주도 이제 상관하고 식신이 혼잡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상관하고 이 식신들은 이제 화가 나면 확 질러대. 근데 이 사주에서는 뭐가 없냐면 인성이 없어요.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. 인성이 없는 사주들은 금방 해놓고 후회하는 성격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목에서 호랑이 포효하다가 꼬랑지 내리는 그런 걸로 제목을 잡았는데 아마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대우는 나쁜데 1년 후는 그래도 괜찮더라. 그래서 조금 버티다가 아마 꼬랑지를 내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와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위해서 한번 내려놓고 다음에 이제 뭐 부산시장이나 지자체장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제 조언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사실 뭐 윤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뭐 뜻을 다 받았다 오늘 이렇게 얘기 TV에 나오더라고요.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러는데 윤 대통령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한길이가 아마 대통령 말을 그렇게 비슷하게 전한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은 직접 뭐 쉽게 말해서 인유한 위원장한테 직접 이렇게 궁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릴 사람은 아니에요. 아마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쪽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. 왜 꼬랑지를 내리게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궁금할 거예요.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일간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. 이 정화일주는 이 정화일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.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는 쉽게 말해서 햇볕이에요.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역할하고 영양분을 주는 햇볕이 없으면 못해. 이 정화는 좀 틀려. 정화는 한마디로 땅의 지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닥불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빛으로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갈 길을 정해주는 그런 쪽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 많아요. 그러면서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낯을 가려요. 처음 본 사람한테 낯을 가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패션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써요. 제가 본 사주는 그래요. 패션 같은데 어쨌든 경험 철학이거든요. 제가 한 30년 이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화일주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.
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패션을 입는 것도 되게 싫어해.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었어. 그럼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스타일이에요. 뭐 목걸이도 그렇고.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머리 파마 같은 거 하면 계속 꽈요. 제가 사진 보면서 계속 꼬고 있어. 항상 이렇게 거울 보는 걸 좋아하고, 그렇다 해서 뭐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패션들이 있어. 딱 들어올 때 보면 정말 딱 알아. 나이 좀 뭐 한 60 다 돼서도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반짝 같은 거, 이런 게 정화일주예요. 그러면서 이 정화일주는 되게 성실해요. 지각 같은 거 안 하고 제 시간에 딱 약속 시간 잘 지키고, 그 대신 또 남한테 뭐 이렇게 부탁 같은 거 못해. 낯을 가리고 이렇게 뭐 영업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게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일주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이 사주의 성격도 알고 풀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서 제일 많은 게, 이제 시간은 모르지만 미토가 2개 있어요. 그 다음에 진토가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화일주면서 이 미토라는 건 가장 뜨거운 땅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 미토라는 건 뜨거운, 이 미중에 있는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고 기토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을목의 힘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화하고 토가 굉장히 이 미토에서는 강하다, 이렇게 보는 지장간 세력으로. 그러면 땅에서 이 미토가 2개 있으니까 이 열이 지열이 강한 땅이다. 근데 본인 자신이 이 지열인 거예요. 정화다 이 말.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, 진로, 묵하는 성격, 표현.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에 해당하는 거. 그러면 이 지열에서는 어때요? 어쨌든 시켜주는 비가 와야겠죠. 피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비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, 이렇게 보시면.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필요하겠죠. 이런 사주가 이제 임수가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.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는 임수가 일주였고 이 사주는 본인이 정화야. 그러면 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, 남자의 임수는 뭐냐면 이 임수는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정리만목을 해서 음란지합을 안 보는 거예요. 남자 사주에 임수가 있었을 때 정화가 여자기 때문에 음란합으로 보는 거고, 이때 정리만목은 목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나무가, 쉽게 말해서 이 물이 오는데 이 나무가 있어야 이 많은 땅을 이렇게 제압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이 많은 물을, 쉽게 비가 오는 물을 이렇게 스며들어서 땅을 이렇게 제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목이 본인한테는 엄마인 거예요. 문서구, 풍부에 해당한다. 이런 사주도 대체로 이 목인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이 땅을 제압해주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, 이 엄마도 끔찍하게 이 아들을 생각을 한다. 교육계통 이런 쪽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챙기는 걸 좋아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, 이렇게 보시면. 이게 굉장히 성실한 사주예요. 착해. 원래 보통 이 정화일주의 신약 사주들은 좀 착한데, 제일 많은 건 지금 쉽게 고철인데, 그럼 금이 들어오면 어떨까? 금은 고철이에요. 여기서 금은. 그러면 고철이 쌓이면 이 나무가 죽겠죠. 이 고철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아버지고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.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한다. 아버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장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.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학교 재단의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데, 아버지는 되게 어려워하지만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준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겠죠. 아마 자식이 로엘인가요? 웹가수인가?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음주운전해갖고,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땅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물을 덮친다. 토국수. 그러니까 토가 들어올 때 항상 자식한테 문제가 생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이 목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, 간,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.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이 토가 뜨거우니까 확 질러대는 거야. 새를 과시하고 산악회 막 포효를 하고 있어. 나는 윤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하고서 포효를 하고 있는데, 내가 볼 때는 오래 안 가죠. 그냥 목이라는 거는 신경계통이에요. 압박이 들어오면 바로 꼬랑지 내려. 신경이 예민하거든. 이 목기가 없는 사주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, 또 낮에는 또 아침잠이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멍 때려요.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좀 약하다, 이렇게. 그런 사주는 이제 디스크 같은 거나 이런 게 잘 걸릴 수가 있고,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, 토가 열이 많잖아. 토에 열이 있다는 건 위장에 열이 많은 거예요. 그럼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로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는 사주예요. 뭐 이제 화가 뜨거우니까 술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,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액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위산이 조금 많이 나온다. 그러면서 이런 사주는 또 피부 트러블도 잘 나요. 왜냐면 피부에 열이 있으면서 서로 계속 부딪히거든. 그래서 이런 사주는 피부 트러블, 피부 가려움증 이런 쪽에 좀 고생을 하는 사주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또 목이 없어지면 또 안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겠죠.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이 잘 들어와요.
죽은 영혼이 잘 들어온다. 그럼 이렇게 영이 들어오면 이제 우울증, 운이 나쁠 때는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, 병원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라는데 영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안 하는 행동을 자꾸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래 있으면 이 영이 있으면 영이라는 거는 죽은 영혼이 이렇게 몸에 들어오면 기운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무속인들이 암이 많은 거예요. 근데 대운에서는 지금 잘 살아왔어요. 어렸을 때부터는 계묘, 이민, 그 다음에 해자로 흘렀어요. 52세까지는. 피가 왔단 말이에요. 뜨거운 땅을 적셔줘. 관운이 좋았고, 그래서 국회의원을 뭐 한 3번 정도 했던.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들어올 때 20년을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살았으니까. 근데 지금은 좀 틀려요. 지금 대운은 무술이에요. 이게 사실 굉장히 나빠요. 왜냐면 대운에서 이 무술은 이 술토는 뜨거운 땅이에요. 조토. 근데 이 토는 아주 사막 같은 땅이고 서로 꽝 부딪히면 이게 사명살이 되는 거예요. 본인한테도 관제수가 걸리지만 자식한테 관제수가 걸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을 치거든. 그럼 한쪽은 이 자식, 관운, 명예, 직업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야. 대운에서는 사실은. 근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? 올해가 개묘년이에요. 올해는 비가 오거든. 나무가 들어오고. 이건 20%밖에 안 돼요. 올해 못 버틸 거야. 20% 가지고. 근데 달로 봤을 때는 지금 11월, 12월 이 두 달은,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5일까지는 피가 와요. 나무도 들어오고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달은 버틸 것 같은데 1월달이 문제겠죠. 내년 1월이 되면 축토가 들어와요. 그러면 얘가 대운에서 축술미, 사명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꼬랑지를 내릴 것 같다. 모든 압박에서 본인이 제일 두려운 건 뭐겠어요? 이 토가 많아지면 땅이 뜨거워지면 이 물이 없어지겠죠. 이 물은 자식이에요. 자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바로 꼬랑지 내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사실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대운은 끝났어요. 대운은 이제 해자로 이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는 아니었는데 대운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운이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. 올해로 보면 이제 나무도 없어지거든요. 20%도 없어지면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된단 말이에요. 이 간목까지는 괜찮은데 이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토가 많아지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관운이 없어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사실 참 아까운 게 이 미토가 이렇게 2개 있을 때는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묘목이 필요한 거예요. 이 묘목만 있으면 사주는 못 바꿔도 운은 바꿀 수. 이 묘목, 이게 얘가 지금 이 올해 얘가 버티고 이래서 좋은 거. 이 묘가 묘미한목, 묘미한목을 하게 되거든. 그러면 이 미토가 예를 들어서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묘목이 굉장히 좋은 건데 얘가 올해 이제 빠져나가면 그게 문제가 내년 1월달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이 묘목을 지켜야겠죠. 이 묘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초예요. 집안에 이제 화초를 많이 키운다든지 색깔로는 이제 청색이나 녹색. 묘목에 해당하는 색깔은 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도 괜찮고 녹색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기역자가 이제 묘목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키역자는 안 돼요. 기역자를 써야 돼. 기역자가 예를 들어서 간목은 키역이고 이 쉽게 말해서 을목은 묘목은 쉽게 말해서 기역이에요. 기역자를 써서 이름을 재원. 재원이라는 거는 쉽게 장체. 제자는 금에 해당하는 거고 원자는 토예요. 사실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을 가졌네요. 이 이름은 불러주면 안 돼요. 누가 나한테 자꾸 불러주게 되면 토금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문서운이나 본인 명예손상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10%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누가 이렇게 날 자꾸 불러주는 이름은 별로 좋진 않다. 장자도 금이잖아요. 고초리. 이름을 잘못 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또 풍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이에요.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 호탕하고. 근데 이제 사주를 풀어보니까 이제 목기가 좀 약해서 묘목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부인이 묘목을 갖고 있어.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하게 되면 이 위기를 어느 정도 타개할 수가 있다. 안 그러면 이제 이 묘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를 써가지고 몸에 갖고 있으면 돼요. 그러면 이 운을 계속 지탱할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풍수를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조금 아깝네요. 눈에 보여요. 이런 사주는 이제 묘목만 지켜주면 되거든. 그러니까 올해까지 묘목이 있으니까 이걸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만 알면 돼. 그러면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사법비나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. 법치가 무너지면 범죄가 활개를 치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살아봤잖아요. 어떻게 됐는지. 5분의 1의 사회주의를 경험했잖아요. 코로나 핑계대고 지네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해외 에이펙 샌프란시스코 윤 대통령이 아마 가신 것 같은데 잘 건강하게 잘 하시고 오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